네, 요즘 살아든 아이들 찾기가 한창입니다. 낳은 기록은 있지만 출생이 신고에는 없는 2천여 명의 아이들입니다. 확인 과정에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안타까운 여러 일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사건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 지금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예, 먼저 지금까지 어떤 사건들이 지금까지 확인됐는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기록이 없는 그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한다고 하죠. 전국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난달 28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런 일환으로 했던 조사 중에 지난 6월 21일 수원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2명의 영아 살해 후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 사건이 밝혀졌죠. 현재 경찰청 국수본 국가수사본부는 420건을 접수를 해가지고요. 400건을 수사 중인데 지난 7월 4일 기준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동이 보니까 15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 8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있고 5명은 혐의 없음으로 해서 종결이 됐는데 그중에 나머지 2명이 친모에 의해 살해된 채 냉장고에서 발견된 수원 영아 살해 사건인데 생사가 미확인된 353명의 영유아에 대해서 각 지방경찰청별로 계속 수사해서 생사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그 수원 영아 사건 말씀하셨는데 자, 그 사건 보니까요. 친모가 범죄를 저진 이유를 경찰에서 말 한 대로라면 정말 답답하던데요? 그렇습니다. 2018년 11월 넷째 딸, 2019년 11월 달 다섯째 아들이죠. 각각 병원에서 이제 출산을 하고요. 그리고 곧바로 살해를 해가지고 집안의 냉장고에 보관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3남매를 뒀었습니다. 이 고모씨 35세 된 여성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뭐 그때로 치면은 지금 현재는 12살, 10살, 8살 딸인데 이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기록이 없는 걸 통보받은 수원시가 조사를 시도했는데 결국 조사를 불응해서 경찰의 수사 의뢰로 압수수색 등 수사 끝에 이제 지난 6월 21일 날 그 집안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고 씨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경찰에서 과거 한 차례 낙태 수술 경험이 있었다. 근데 그 당시 낙태 수술 비용이 상당해서 부담이 됐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결국 영아를 살해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참 이해하기 곤란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경기 과천 또 경남 거제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팀장님은 그 두 사건 함께 보시면서 어떤 점 주목해서 보시게 되는가요? 사실 이거는 이제 그 부모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데 이 50대 지금 여성이 됐죠. 2015년 9월 달에 과천에서 그 출생을 한 남자아기가 다운 증후군을 앓았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장애를 가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망을 하니까 그 자기 고향 지방 천산에 매장을 해서 유기한 사건이고요. 하나는 작년 9월 5일 날 거제시죠. 경상남도. 그 산부인과에서 20대 남편과 사이에 이제 부인이 나이가 좀 높아요. 30대 여성이 출산한 생후 5일 된 아들이 사망하자 비닐봉지에 담아서 이제 야산에 매장을 했는데 매장한 이유가 병원에서 출산하고 4일 만에 퇴원을 해서 5일째 되는 날 아기를 옆에 두고 자고 일어나 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 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랬는데 화장을 시킬 돈이 없으니까 아들 시신을 유기했다고 이게 진술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 이게 과연 이분들 그 진술대로 이게 팩트인지 사실인지 여부는 지금 수사를 중인데 문제는 이제 이건 부모의 책임이 굉장히 크고 지금에 와서 이 조사가 진행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 변명을 하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모의 책임이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은 지금 이렇게 그 뭐 수사하는 내용 보고 진술 내용 보니까 그 경험상 진술 내용 나는 다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자, 팀장님 지금 법으로요. 현재 법이 정해진 바로는 영아 살해 피의자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하라고 정해놓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 형법 제251조에 보면 영아 살해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직계 전속, 소위 말하면 이제 자식을 향한 부모죠. 직계 전속이 그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소위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서 뭐 분만 중이거나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 정해져 있군요. 근데 이 법이요. 예. 언제 제정이 된 거냐면 우리 이승훈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6.25 전쟁이 끝나가는 시점이죠. 1953년 70년 전에 제정이 된 겁니다. 그래요? 근데 그때는 사회 상황이 어땠어요?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피임이라든가 이 가정 쪽으로 보면 아이가 그 출산을 계속 임신을 하게 되면 낳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아이 영아가 살해당하거나 또 영아의 죽음에 대해서 크게 사회적 관심이 없었고 또 용인되는 사회였다고도 보는 그런 내용인데 이 법이 지금까지 70년 동안 변함없이 내려져 오면서 정말 반인륜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 지금 가벼운 처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일반적인 살인죄와 지금 영아 살해죄는 뭐 형량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예, 이승훈 앵커께서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250조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한다고 돼 있죠. 근데 영아 살인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라고 돼 있는데 살인죄 기본적 권고 형량이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본 권고 형량이 10년에서 16년입니다. 그런데 이 영아 살해죄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의 징역형을 구하면서 징역 1년, 2년에 집행유예 3년, 4년, 보통 3년 이내에 집행유예로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그, 지난 1월 초순경 한 지방법원에서 갓난 자식을 화장실 변기물에 넣어가지고 살해한 27세와 43세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거가 있고요. 이 대법원 그 통계를 보니까 영아 살해죄 판결문 중에 5건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최고 형량이 징역 1년 6개월이에요. 그래서 대다수 징역 1년 내지 3년에 집행유예 2년 4년으로 끝나는 굉장히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라고 해서 사실은 같은 사람을 죽여버리는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에서 살인죄와 영아살해죄는 굉장한 차이가 있고 70년 전에 그 사회 상황을 담은 법이 지금도 그대로 통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 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죠. 여론도 그렇지만 팀장님이 역시도 과거에 만든 법 때문에 법의 규정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계속 이뤄지고 있는 거를 법이 방조하고 있다 이런 비슷한 말씀 하시는 거로 사실 들립니다. 저는 그런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팀장님 지금 그 사건으로 들어가면요. 말씀하신 사건들이 너무나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이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지금도 좀 몇 년 전, 몇십 년 전 또 말씀하셨지만 최근에만 있는 게 아니라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 있었고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계속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안 그래도 그 통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법무부 통계 보면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영아 살해죄로 접수돼가지고 처리 현황 자료를 보니까 163건의 영아 살해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기소가 된 게 불구속 기소된 게 91건이고 구속 기소된 게 72건이고요. 이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21년 영아 유기 사건이 140건. 그다음에 2020년 178건, 2019년에 199건인데 한 해 평균 172건의 영아 유기 사건이 발생을 한다. 근데 문제는요. 영아 살해와 영아 유기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영아 생명을 끊어버리는 게 영아 살해죄잖아요. 근데 영아 유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아 살해로 이어지는 범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연간 200여 건 가까운 영아 살해나 영아 유기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20여 년 전이죠. 2003년 통계를 보면.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계속 통계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혹시 팀장님 비슷한 사건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제 경찰관들 중에 지구대나 파출소 근무하는 사람들 신고를 받게 되면 뭐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강력 파트나 뭐 형사 파트에 오래 있게 되면 영아 살해 사건, 영아 유기 살해 거의 상당히 많이 접해봅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미혼모 사건을 제가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이제 소위 말하면 고시 공부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성은 그 대학을 못 간 그냥 소위 말하면 오피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일찍 사회 진출한 직장을 다니는 분인데
어떻게 만나게 돼가지고 둘이 서로 사귀는데 오빠가 고시 패스할 때까지 내가 뒷바라지 해줄게 이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연애를 하는 사이에 그 피임을 하지 않은 상황으로 아기가 이제 출산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 여성은 믿었던 거죠. 예. 근데 이 남성이 결국 6개월 후에 고시가 패스돼서 이제 사법고시 합격을 한 겁니다. 예. 근데 버림을 받죠. 예. 그래서 이제 유서를 써놓고 같이 죽는다고 하고 그랬는데 6개월 된 아기만 죽고 결국 그 미혼모는 살아남았던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이 영아 살해나 영아 유기는요. 예. 사실은 당사자들 책임도 크지만 사회 책임, 국가 책임 굉장히 큽니다. 어떤 면에서요? 왜 그러냐면 예. 우리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뭐 국가가 소멸되는 한 지방이 소멸된다는 얘기가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출산을 하는 부분은 적어도 미국이나 영국, 독일처럼 국가에서 개입을 해줘야 돼요. 예, 국가에서. 당사자, 소위 말하면 부부만의 책임이 아니고 가족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예. 국가적인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 시스템이 작동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보통 우리가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버리고 간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우리 이승훈 의원께서는 베이비박스에 놓고 가는 아이를 버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살리겠다는 의지로 버린다고 보십니까? 저는 후자 쪽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명확하게 스마트하게 말씀하시네요. 예.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버리려면 아무데나 유기해버리잖아요. 예. 내가 낳은 아기를 살리고 싶어서 베이비박스에다가 넣는 거거든요. 놓거든요. 이건 살려고자 하는 의미거든요. 예. 그러면 그 과정을 개인한테 맡길 게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작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영아 살해, 영아 유기는 국가적 책임, 사회적 책임이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그 보건복지부 또 경찰도 함께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경찰 인력도 이곳에 투입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전수조사할 때 좀 팀장님 후배들에게 이런 거는 좀 신경 써서 좀 수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암수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암수범죄가 뭔지 알죠? 실제 범죄가 발생을 영화에서 했으나 본 듯합니다. 예. 그렇죠. 수사기관에 뭐 인지되지 않고 검거되지 못한 이 범죄죠. 예. 이 공식 통계상에도 잡히지 않는 숨겨진 범죄를 암수범죄라고 하는데 영아 유기나 영아 살해는 암수범죄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사라진 아이들 위해서 우리 경찰관들 후배들 정말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생존 여부 반드시 규명을 하고 그다음에 고의 영아 살해라면 합당한 처벌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책임감,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전수조사 2236건의 지금 사건 정말 철저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팀장님 지금 국회에서도 또 출생통보제 뭐 이런 그 법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혹시 내용 보셨습니까? 예, 1년 정도 있으면 이게 시행이 됩니다. 통과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 병원에서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출생 기록을 병원에서 지자체로 통보를 하고요. 예. 1개월 안에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1년 후부터. 근데 문제는 이 출생 통보제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보호 출산제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예. 이유가 뭐냐면요. 예. 정말 그 원하지 않는 임신이나 범죄로 인한 임신, 뭐 근친간 임신 굉장히 많습니다. 미혼모, 경제적 사정, 또 뭐 중증 질환을 안고 태어난 아기 그렇다고 사망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예. 또 불법 체류자 신분 출산 이런 말 못할 사정으로 병원 출산을 아닌 다른 곳에서 그 출산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많거든요. 사각지대 출산 이런 부작용이 범죄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국가에서 그다음에 관리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부모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지금 회에서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독일이나 미국, 영국에서는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우리도 도입을 해서 출생 통보제가 플러스 가미해서 보호 출산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자, 팀장님 끝으로요. 이번 전반적인 내용 다 보시면서 그 지금 사회가 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지만 사회뿐만이 아니라 또 지금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우리 젊은 층들에게도 또 해주고 싶은 말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만약에 힘들다면. 지금 보면 그 영아 유기 살해 그 나이대가 다 30세 미만이 거의 80~90%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책임이 없거나 경제적인 사정이 안 되거나 그런다고 하면 그 성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책임 있는 생각, 피임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아기가 태어나면 유기를 하거나 버릴 게 아니라 국가 기관에 맡기거나
아니면은 지자체에다 상담을 하게 되면은 아이를 살해하거나 유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아이가 입양이 될 수 있고 다른 좋은 가정에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우리 2030 분들 설령 피임을 못해서 아기를 출산하게 된다라고 하면 범죄로 가지 말고 반드시 국가나 지자체 이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아기의 생명을 살리고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부분으로 이어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사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